31일 방영된 드라마 에스콰이어 10화는 학교 폭력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법정 드라마의 틀 안에서 깊이 있게 다루며 방관자의 책임과 용서, 그리고 진정한 정의에 대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에피소드는 법정 공방을 넘어 인간의 성장과 변화,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10화는 한 여성이 둔기에 맞아 사망하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막을 연다. 이러한 강렬한 도입부는 시청자들의 시선을 즉시 사로잡으며 앞으로 펼쳐질 복잡한 사건의 전말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살인 용의자로 체포된 김영미가 변호사로 강효민을 지목하면서 던진 "내가 이렇게 된 데는 당신 책임도 있다는" 말은 단순한 변호사 선임을 넘어선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강효민이 처음에는 김영미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다가 피해자 어머니의 모욕적인 말을 들은 후에야 그녀의 정체를 깨닫는 과정은 인간의 기억과 무의식적 회피 메커니즘을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김영미가 개명 전 이름인 김소윤이며 과거 같은 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했던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의 복잡성은 한층 더해진다. 김영미가 과거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 최소윤에게 둔기를 휘둘렀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의 법적 복잡성을 보여준다. 둔기 가격 후 자리를 떴던 김영미가 도로로 뛰어든 최소윤을 자신의 차로 치게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상황은 의도와 결과, 우연과 필연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탐구한다. 이러한 이중적 사건 구조는 법정에서의 변론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하나의 사건이지만 두 개의 서로 다른 행위로 분리해서 판단해야 하는 법적 논리는 현실의 복잡성을 반영하면서도 드라마적 긴장감을 효과적으로 조성한다. 관객들은 김영미의 행동에 대해 분노와 동정을 동시에 느끼게 되며 이는 선악의 이분법적 판단을 넘어선 복합적 인식을 갖게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건의 배경에 방관자였던 강효민의 책임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강효민의 어머니가 김소윤의 학교 폭력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으며 강효민 자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방관의 책임이라는 무거운 주제가 전면에 부각된다. 자신의 과거 방관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 강효민이 이번 사건을 직접 맡겠다고 선언하는 장면은 캐릭터의 성장을 보여주는 핵심적 순간이다. 이는 단순한 직업적 의무감을 넘어 개인적 속죄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강효민의 이러한 결정은 방관자에서 행동하는 개인으로의 변화를 상징하며 드라마의 주제의식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강효민이 재판에서 펼친 변론은 이번 에피소드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다. 그녀는 사건을 둔기 가격으로 인한 상해죄와 차량 충돌로 인한 치사 혐의로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각각에 대한 고의성을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법적 논리를 전개한다. 둔기 가격에 대해서는 상해의 고의는 인정하지만 이 행위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차량 충돌에 대해서는 고의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고였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분석적 접근은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사실과 논리에 기반한 변론의 힘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 최소윤이 평소 상습적으로 무단횡단을 했다는 CCTV 영상과 교통법규 위반 기록을 증거로 제출한 것은 치밀한 사전 조사의 결과물이다. 이는 단순히 가해자를 변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체적 맥락을 이해하고 공정한 판단을 돕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과거 학교 폭력 영상과 동급생 84명이 작성한 탄원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은 더욱 의미가 깊다. 이는 피해자의 과거 가해 행위를 단순히 폭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배경을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는 시도다. 84명의 탄원서는 학교 폭력의 사회적 영향력과 집단적 기억을 상징한다. 검사가 징역 25년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은 강효민의 변론이 법정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승소를 넘어 정의의 구현이라는 더 큰 의미를 갖는다. 법정은 단순히 범죄를 처벌하는 곳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공간임을 보여준다.
윤석훈이 강효민에게 건넨 오늘 재판은 내가 본 재판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훌륭했다는 칭찬은 전문가로서의 인정을 의미한다. 이는 강효민의 개인적 성장뿐만 아니라 전문 변호사로서의 역량 발전을 확인해주는 순간이다. 방관자였던 과거의 자신을 극복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해낸 강효민의 여정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에스콰이어 10화는 학교 폭력이라는 민감한 사회적 이슈를 단순한 선악구조로 접근하지 않는다.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방관자의 복잡한 관계를 다층적으로 그려내면서 이 문제의 사회적 뿌리와 장기적 영향을 조명한다. 김영미의 극단적 선택은 학교 폭력 피해자가 겪는 평생의 트라우마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학폭 피해자는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현실적 메시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킨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계속되는 고통,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극단적 상황에서의 선택은 학교 폭력이 단순한 청소년 일탈이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강조한다. 동시에 방관자의 책임이라는 주제를 통해 직접적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강효민의 어머니와 강효민 자신의 방관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방관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주된 사건과 함께 진행되는 권나연과 윤석훈의 하이니코어 사건 해결 과정은 드라마의 서사적 풍성함을 더한다. 이 부가서사는 분량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들의 다면적 능력과 팀워크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윤석훈이 최종 빌런인 고승철 대표를 함정에 빠뜨리는 듯한 모습은 다음 회차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한다.